반갑습니다. 저는 차 로보틱스의 차동근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로봇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기반의 이제 수작업 자동화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창업한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그 분야도 다양하게 이제 있으실 테고 뭐 특별히 막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23년도에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로봇을 창업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3년도 3월에 창업을 해서 올해는 이제 햇수로만 이제 3년 차고요. 내년에 이제 4년 차 돌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을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사업을 좀 아이템을 피봇을 했고요. 근데 이제 로봇은 이제 하나의 주제는 같았었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서빙 로봇도 한번 처음에 도전했었고 뭐 조리 로봇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로봇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제 관련된 로봇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저도 좀 그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뭐 스마트 밴드 같은 것도 한번 해봤었고 뭐 돌봄 로봇 같은 것도 아이템을 한번 해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은 이제 양팔 자율 작업 로봇으로 이제 그 5손가락 달려 있는 로봇 손 있죠.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수학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대상체를 조작하는 자율 조작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게 올해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원래는 안 만들고 다른 데 거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또 로봇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만든 게 이제 이런 이동 로봇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또 초청을 해주셔서 대전에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도 하면서 강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CES 올해 초에 한번 가서 이제 전시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받아놓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 뭐 인증 같은 것도 열심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구에는 AI 로봇이라는 이제 특구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인데 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를 풀기 위한 그런 특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특구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과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K 휴머노이드 참여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경진 대회에서도 이 두 번의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로봇공학 쪽 이제 기계 정확하게는 이제 기계공학인데 기계공학 쪽에서 로봇을 이제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연구실에서 뭐 이거 하다가 이거 졸업하고 박사 받았으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왜 기업 안 들어갔어요? 대기업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결국은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것이 결국 기회가 있었고 지금 딱 적당한 시기라서 로봇을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고대에서 이제 기계공학 박사를 받았었고 학사는 또 전기전자 쪽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 연구실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제 저희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이제 프로젝트를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받아와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던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사도 났었고 천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실제로 이 서빙 로봇을 이제 그 처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보시면은 지금의 서빙 로봇이랑 또 많이 다르죠. 이때가 2018년도였는데 2018년도쯤에 이제 17년도 18년도쯤에 그 김봉진 의장님께서 나는 로봇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서빙 로봇에 대한 이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연구실은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이 서빙 로봇을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트레이도 있고 다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조금 형상이 좀 달랐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처음 서빙 로봇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도 이런 이제 실내 자율주행 이제 로봇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했었던 거는 사람 추종하는 로봇으로 이제 라이다 센서 가지고 실내에서 아니면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연구들을 했었고 학위도 이제 이걸로 이제 받았습니다. 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연구를 했었는데 어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어디로 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다들 연구소를 가거나 대기업을 가거나 이제 뭐 확실하게 보장된 길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저도 그쪽을 고민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저 이제 왠지 창업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이제 기회나 제가 배웠던 것들을 좀 써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창업을 어떤 것으로 할지를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서빙 로봇 배달 로봇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23년 3월에 연구실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다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겪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내가 잘 만들어서 열심히 어필을 하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다 대부분 23년, 22년 그때쯤 제품화 다 해가지고 이미 돌아다니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서빙 로봇을 처음 만들었었던 것이 17년도, 18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중국 회사도 그래 있었고 다 만들어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베이스도 없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도 뭐 로봇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과제를 하려고 좀 이제 그 뭐 발표도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도 했었는데 떨어졌죠. 아무래도. 예.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었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 뭐 지원 사업 쓰고 5월 달쯤에 이거를 이제 그 지원 사업을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끌어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했었지만은 다 이제 빛의 속도를 다 탈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그때가 이제 마침 2022년, 2023년 넘어가던 딱 그 시점에 코로나가 끝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비대면 아이템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서빙 로봇 뭐 많이 팔렸고 근데 잘 가만히 살펴보니 이거는 뭐 사장님 알바생만 되게 편하고 고객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 서비스 받으러 갔는데 왜 테이블에 가가지고 굳이 이 트레이를 자기 앞에다 갖다 놓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다고 내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는 플레이들이 이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빙 로봇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 불편 사항들 때문에 이제 지금은 보급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시기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도입한 분들도 서빙보다는 퇴식 로봇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2023년 5월 6월쯤에 다시 피보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저도 한 번의 실패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잘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가능성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빠르게 피보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서빙 로봇을 가지고 이제 했을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하는 거고 창업하는 것도 뭐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비드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이 아직도 그때는 흥하고 있었으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때도 이제 그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 외식업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 시기였고 마침 또 금리도 막 올라가고 이런 이제 그 사람을 구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럼 외식업 창업 쪽에서 이런 로봇들을 쓰실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런 비대면 형태의 로봇 조리 로봇들을 시스템을 구상을 했었고 앞으로도 사람 더 구하기 쉽지 않았을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구인난도 있었고 비대면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 이런 조리 로봇을 통해서 아예 무인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라스트 마일 서비스 같이 엮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해하고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그래서 6월달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조리 로봇 한번 피벗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리 로봇이라는 게 음식점, 외식업 모든 이제 유통, 물류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요리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리 로봇을 하려면 이 요리를 하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고 요 프로세스를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많이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외식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프랜차이즈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빠른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를 열 수 있는 방법도 되게 공부를 했었고, 뭐 조리 기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로봇으로 하나 요리를 만들려면 어떤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지금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요리사가 아니다. 저는 개발자고 엔지니어고 로봇 공학자인데 요리를 하는 거랑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제 한번 저는 생각했었던 게 제가 만약에 이 조리 로봇을 만들면 이 로봇을 가지고 실제로 굴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굴려보려면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음식점들이 이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과정으로는 재료 수급이에요. 재료 수급을 해야 되는데 재료 수급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료 수급을 하더라도 이걸 처음에 이제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 손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새벽부터 그 가게들을 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들을 보통 새벽 뭐 아침에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 5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받아온 이제 식재료들을 그때부터 손질하기 시작한 다음에 세팅을 다 전부 해놔요. 근데 제가 여기 로봇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다고 시작해도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뭐 요리하는 것도 제가 요리를 또 다시 배워야 되고 그럼 요리를 배운다 쳐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로봇 회사를 창업한 거지 요리 회사를 창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요리를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계에서 이거는 접근할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았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음식점을 직접 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런 외식 산업에서 이제 평균적인 창업 비용으로 그 로봇을 감당하는 할 수가 있느냐. 결국은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이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들었던 문제들인데 상품이 있고 마켓이 시장이 있고 있으면 결국 이 프로덕트와 마켓은 핏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의사와 이제 그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외식업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평균적인 창업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5천만 원에 플러스 로봇을 같이 구매를 해라. 그러면 일시불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뭐 최소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외식업 창업 비용으로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금액대를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또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그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결국은 이 창업을 오래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를 다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많이들 하시는 얘기들 있죠. 뭘 할 수 있는가, 자기 객관화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하는 이제 그 능력을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자기 객관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뭘 잘하느냐,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결국은 저 10년 동안 뭐 연구하고 뭐 했던 부분들이 이동 로봇 플랫폼 하드웨어 만들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 만들고 제작도 실제로 다 해봤고, 그래서 뭐 연구실에서 아직도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굴러가고 있고, 뭐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코딩, 뭐 AI, 뭐 머신러닝 다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뭐 이런 푸드 코트,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도 굴려봤고, 뭐 다른 이제 그 기타 환경에서도 이런 실내 외 로봇을 굴려본 경험이 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제가 이 분야가 아니고 다른 타 분야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의 공부를 들였던 그런 이제 기회 비용 자체를 다 버리고 다른 걸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 역시 그냥 계속 로봇 해야 되겠고, 로봇 중에서도 그 중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아이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걸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뭘 잘하느냐, 뭘 못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은 확실히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그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지금 로봇이 지금 우리 옆에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옆에서 돌아다니는 로봇도 많이 보셨을 때고. 그래서 지금의 로봇은 그러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로봇은 지금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산업용 로봇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로봇도 있고, 배달 로봇. 그래서 배달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잘 돌아가는 하나의 아이템인 걸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빙 로봇도 있고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태스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차이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잘 된 그런 케이스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있냐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로봇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반 가정에 가장 잘 보급되어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면 이제 로봇 청소기겠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닦고 쓸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쓸고 닦고 했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이런 편리성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서 다른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을 보면 반복적인 조립 용접, 픽앤플레이스 하는 이제 그런 소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 자동화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정해진 이제 규칙 안에서 이런 이제 명확하게 주어진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편리성, 반복성이 결국은 지금 잘 많이 쓰고 있는 로봇들은 그러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왜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이제 공정인 작업 자체가 멈추고, 이런 이제 직접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구멍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산업에서도 이런 로봇들을 갖다 쓰려면은 어느 정도 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프로그래밍 개조하는 비용도 좀 아마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유연하게 자동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라 생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그 케이펙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수익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로봇을 사용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비용을 얼마나 절감을 하고, 이 절감을 했을 때 수익 사업으로서의 그 효과를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한 사례로 그 아마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을 때 1%라도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자기네들은 건물을 바꾸서라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편리성, 반복성, 유연성, 수익성을 기초해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사용자들은 그 니즈에 맞는 로봇을 사다가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는 이쪽으로도 한번 봤어요. 로봇공학 쪽에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 로봇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로봇 공학자는 생각하는 그 로봇이 어떤 것이냐. 일단은 이제 로봇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결국은 저는 로봇 공학자고 로봇 공학자로서 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제 기술들을 만들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로봇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결국 되게 만들면 사람들이 결국 사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실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구 갈고 이제 뭐 박스도 오픈하고 이제 피킹도 하면서 이런 농산물 수확하는 이제 그런 뭐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은 사실 로봇이 잘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물체가 형태도 되게 제각각이고 뭐 이런 이제 잡는 위치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이걸 비정형 물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한 번에 이제 모양이 계속 변하는 그런 이제 물체들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단 문 뭐 이런 부분들은 다리가 달리지 않으면 또 잘 못 가고 그리고 뭐 사람 카트 뭐 팔레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환경 안에서 그냥 로봇이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은 잘 지나다닐 수 있는데 로봇은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안전한 그런 이제 이동과 물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문제와 이제 자율성 문제가 있었을 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손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작성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결국은 로봇이 필요할 뭔가 이제 물체를 잡아서 조립을 한다든지 뭔가 물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게 이제 다 되려면은 이런 이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된 것들을 되게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왜 지금 아직도 저희는 이제 이런 로봇들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그 수작업 자동화하는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젠슨왕이 올해 초에 2025년 이제 기조 연설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인식형 AI 그리고 생성형 AI, LLM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리적 AI,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열린다. 올해 초예요. 이게 1년 지금 이제 막 1년 되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일단 하드웨어가 굉장히 지금 저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싸지고 뭐 이렇게 그리퍼나 뭐 로봇 손도 이제 점점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LLM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2020년도에 GPT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람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핵심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LLM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이를 텍스트로 옮겨서 이 텍스트로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장한 게 그 두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 이 LLM을 활용한 AI 모델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로봇이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찍고 보는 그런 이제 그 입력을 가지고 이 LLM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LLM에 넣어서 그 LLM이 이제 그 로봇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체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AI 모델이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휴머노이드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AI 컴퓨팅 부분에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한데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하드웨어가 굉장히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런 학습과 뭐 이제 추론 같은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못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성능 올라가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데이터 자체가 수집하기도 굉장히 쉬워지고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수십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정도의 만으로도 지금 이런 이제 피지컬 AI가 구현이 가능해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상황이랑 맞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바일 머니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게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있는 이제 로봇인 건데 역시 진행이 안 될까요? Tidybot is a robot that probably everyone would love to have in their home. It's a robot that cleans up your mess. But is a robot that probably everyone would love to have in their home. It's a robot that cleans up your mess.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You provide few examples of where things go in that place you want to be tidied up. And then Tidybot can actually generalize from these few examples to broader categories. It's able to kind of dealing with means that you can deal with random objects. That's maybe the place I want to be. These large models. Task action that you see that is not trivial as well. The big system really like needs all the parts to come together. The remaining challenges 것들이 이제 그 제일 지금 요즘 유명한 이제 회사들 중에 하나로서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로봇도 피지컬 인텔리전스 쪽에서 만든 로봇인데 이게 잘 보면은 이제 설거지하는 Can you place the dishes in the sink 설거지하는 too? 로봇을 여기서는 이제 만들었고 이제 명령을 하면 언어를 이제 LLM을 통해서 알아듣고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접시를 잡아가지고 포크를 잡아서 넣고 접시를 잡아서 넣고 그다음에 뭐 물을 털어가지고 이제 씻는다, 뭐 Please 닦는다 clean up the 이런 spill, 것들을 too.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명령을 알아듣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능해진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리고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산업에다가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이제 그 로봇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수건개 가지고 이제 넣어주고 빨래통에 넣어주고 이불도 개고 쓰레기도 정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요즘 로봇 업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해야겠다, 이건 할 수밖에 없다, 이 거대한 흐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비슷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하느냐, 그래서 반복적으로는 이런 수작업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생산성 향상에서 가장 큰 병목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 그림이 아마존에 있는 물류 창고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베이어가 하나씩 다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다 옆에 서가지고 포장하고 이제 물건들을 정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아마존에서 자동화를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조 물류, 이제 공장 가면은 제품 하나 제품 전자제품 조립하는데 뭐 납땜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부품들 중에 그 기계가 아직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농업 쪽에서도 이런 수확하고 옮기는 부분들은 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던 기계랑 로봇이랑 다르게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이 산업군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인풋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센서, 모터 제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코딩을 하잖아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뭐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제어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야 돼요. 로봇에 맞게. 근데 이것들이 제가 10년간 로봇 만들면서 겪었던 경험이 굉장히 불편했던 점이, 이걸 하나하나 언제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 걸리는데, 이게 너무나 하기 싫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지컬 AI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 실제로 아기들이 학습하는 걸 잘 지켜보면요, 그 아기들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변 환경이랑 자기 옆에 있는 물건들이랑 이런 걸 뭐 보고 맛보고 뭐 만지고, 그리고 이제 뭐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서 이런 인풋을 계속 그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이런 이제 걷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로봇에다가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뷰엘A 기반으로 태스크 제너레이션하고 태스크를 만들고 이걸 실행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업 비밀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희도 이제 단일 AI 모델 가지고 이런 문제 그 엔드 이펙터를 조작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굉장히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2G, 3G, 4G, 5G 로봇선도 있는데 뭐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로봇선을 가지고 이제 모션 캡처 장갑을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같이 코어해 가지고 모션 캡처한 다음에 이런 이제 바퀴형 휴머노이드에다가 얹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피지컬 AI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되면 저는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데이터만 수집하는 기간만 주어진다면 개발 과정이 굉장히 축소가 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개발 과정과 함께 실제로 유지 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크지 않은 비용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로봇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회사로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시장에는 사실 없었고, 소프트웨어만 하려다 보니 또 이게 하드웨어가 없는 건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올해는 제가 하던 그 이동 로봇 만들던 것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전방향 구동 로봇이라서 그 이제 방향 유지한 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같이 만들어서 제품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저희가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저희가 그 대구에 특구 사업 하는 거를 굉장히 과제를 R&D 과제를 크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델 가지고 딸기 수확해서 이제 엔드투엔드로 전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자율 조작도 하고 이제 딸기 스마트팜 안에서 결국은 이제 이 딸기를 따면은 또 창고에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고에 갖다 넣는 그런 전자동화 공정을 이 로봇들과 함께 같이 지금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농장에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딸기 수확하고 포장하고 적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농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가뜩이나 이제 이 딸기 수확하는 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작업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생각을 했을 때 뭐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그 3년 동안 저는 이런 일들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로봇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너무나 지금 명확하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람이 못했던 걸 결국은 로봇이 해줘야 되고, 그 로봇이 된다면
가능해진다면 굉장히 큰 사업 방향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제가 뭐 하드웨어를 제가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하려고 하느냐의 이유도 약간 이런 부분이랑 겹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제조 산업이 옛날에는 좀 흥했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제조 산업이 좀 약해져가지고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품 제조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들도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급망이 뭐 기본 8주 이상 이제 걸리는 문제, 부품 제조사도 뭐 한 2주 이상 걸린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가공도 저희가 직접 다 못하니까 소량 외주 줘야 되는데 납기 1주 이상 걸리는 문제, 이것들을 다 합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2, 3개월씩 걸린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이동 로봇도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건 또 없으니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피지컬 AI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가설로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걸 현실에 바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가설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리얼리티, 그러니까 심플 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환경으로 가져오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마찰력이나 센서, 뭐 노이즈, 이런 조명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그 기업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고민하면서 좀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창업하는 이제 3년 이제 되고 내년이면 4년 차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배울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